안보폰으로 전화가 와서 예. 비상 훈련을 하라고 해서 예. 그날 야간에 계획된 고공 강화 훈련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바로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10월 3일 날 원래 광주에 있는 특수전 학교 훈련장에서 707 특임단 야간 훈련 원래 실시할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707 특임단의 출동 대기 명령이 있었고 예정된 훈련도 전부 취소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네, 사실 아닙니다. 증인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저는 22시 31분에 안보폰으로 지시받았습니다. 31분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출동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1번 헬기를 탑승했고 예. 23시 22분에 이륙해서 23시 49분에 국회에 착륙하였습니다. 예, 3지역대랑 같이 가셨다는 거죠? 저는 1지역대랑 갔습니다. 아, 1지역대랑 예. 증인은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죠? 대통령님 담화를 보면서 TV에서 알았습니다. 아, TV를 보고요. 예. 증인한테 최초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증인은 검찰 진술에서 출동 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부여된 임무는 국회의사당 본청 및 국회의원 회관 건물을 봉쇄하라라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맞죠? 네, 제가 이 사항을 최근에 이제 검찰과 군검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저희 부대원이 제가 지시한 것을 워딩한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확보하라. 예, 알겠습니다. 특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자신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국회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하며 통제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국회 건물을 봉쇄와 그다음에 건물을 확보, 경계, 통제하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뭐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증인은 그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냥 출동한 것이고 그것은 뭐 전혀 불법이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한 거 맞죠? 네,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부대 출동 시에 어떤 다른 부대 이동, 다른 부대 뭐 예를 들어서 수방선은 어디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부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동 상황을 확인해라 이런 지시나 아니면은 수방사나 아니면 다른 또 특전사 다른 부대 아니면 보병 부대랑 협조하라는 그런 지시는 받은 바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을 120호증에 8 동영상 재생해 주십시오. 자, 이것은 국회 국방위에서 증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위원이 4일 날 새벽 0시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의원을 제지나 또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창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본 의원을 지하 통로에서 마주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이 어떻냐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의원님을 알기 때문에 의원님을 뵀을 때 순간 의원님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뭐 제가 국회에서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별도성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 동영상 보면은 증인이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것이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요 사진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화면에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맞죠? 여기 정문이고요. 네, 공간. 맞습니다. 예.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곳이 혹시 국민의힘 정책의장실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예. 증인이 이곳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게 여기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른 데는 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여기만 불이 꺼져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우측편은 전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선택을 해서 들어간 것이군요. 예. 정문에서부터 제가 전면부에 있는 예. 창문부터 하나씩 다 열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쪽에는 불이 켜져 온 곳에 사람도 안에 계셨고 예. TV를 보고 계신 장면도 기억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우측으로 이동을 한 것이고 예. 우측 방은 대부분이 불이 꺼져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부대원이 12명이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죠? 제가 최종 확인했을 때 예. 16명이 넘어갔고 예. 한 명은 방에 대기를 해서 15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15명이 들어갔습니까? 예. 증인은 검찰에서 국회 본관의 구조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바 있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당시 국회 본관에 들어갔을 때 증인은 국회 본회의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정문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약간 헤맸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제가 받은 임무는 이제 봉쇄 및 확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고 예. 제가 이제 벽면을 타고 왔기 때문에 예. 이 방을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예. 정문이 나오겠다. 예. 방향을 보고 예. 목표를 가지고 이동한 겁니다. 예. 대략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정문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가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문을 향한 것이네요. 그죠? 증인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곳이 안쪽에서 국회 정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죠? 확보라는 의미가 군사적으로는 증인이 정문으로 이동을 해서 정문의 통제권을 증인이 갖는다는 의미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확보라는 의미에 뭐 정문의 통제, 국회의원의 출입을 완전히 뭐 차단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증인은 국회 본관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 정문으로 이동하는 중에 국회 경비들과 대체해가지고 그때 막 소화기를 들고 그죠? 예, 경비들이 막 그 소화기를 들고 대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증인이 병력을 뺐잖아요. 예. 예, 그 뭐 또 소화기를 든 국회 이제 경비들의 안전과 또 대처하고 있는 그때 그 부대원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뒤로 물린 거죠. 제가 기억하는 걸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경비 요원은 아니었습니다. 아, 경비원은 아니었습니까? 예, 저희가 도착했을 때 유리문이 닫혀 있었고 예, 유리문 안쪽으로 장애물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었고 예. 그 뒤편에 3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느끼는 거는 국회 관련된 관계자 또는 보좌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오늘 오전에 진행됐던 김현태 단장의 증인 신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함께 봤고요. 국회 측과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했고 이후에 헌법재판관이 직접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의 신문 함께 보고 오시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철수하고 나서 그 아까 그 이광희 대령이 네. 증인에게 해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상회의 마이크를 끄지 않아서 네. 그 예하부대까지 다 마이크로 해서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방송이 됐다.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사실은 여러 루트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이광희 부단장이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 그 안보폰 내용이 아니고 네. 사령관의 지시하는 사령관의 말소리가 네. 마이크를 통해서 그 예하부대 다른 부대까지도 화상회의로 해서 네. 쭉 들렸다. 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 내용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다. 이런 얘기는 혹시 그 나중에 부분은 전달 못 지금 받았나요? 국회에서 그 예하 여단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아니요, 증인이 예, 들은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에 그래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언론 내용인지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내용인지 잠깐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 마이크로에서 화상회의로 전파가 됐다 그런 내용이 예, 근데 언론에 보도돼서 지금 언론에 증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인이 인식하는 그래서 건지 그 당시에 제가 누군가로 뭐 들었겠지만 여러 루트로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들었겠지만 그 당시 워딩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증인이 이제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이제 오늘 아까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 그 조서 내용을 보면 그 이광희 부단장 등 이제 그 부대원들이 그러니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이제 그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사령관이 그 화상회의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막 지시를 막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싸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묻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안보폰 예. 안보폰 통화 내역을 보면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하고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제가 모르시죠? 시간을 모릅니다. 네, 시간 모르시고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또 안보폰을 통해서 곽종근 사령관하고 또 통화를 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뭐 이런저런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예, 저한테 36분에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오늘 쭉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부라는 게 대통령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5분 간격으로 통화를 했으니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네, 알 수 없고 증인은 모르고. 저는 장관 아니면 겸사령관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기 5분 전에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통화 내역이 저는 있어서. 뭐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네, 모르셨고.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네, 모르셨고. 이상입니다. 예. 그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증인 입장이 바뀐 겁니까?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 네. 제가 12월 4일 날 복귀한 이후부터 12월 9일까지 부대원을 포함해서 누구와도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제가 4일, 5일에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문서를 10장 정도 되는 문서와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전날 밤에 작성한 문서 2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 네, 제가 여쭤볼게요. 예. 이 기자회견장에서 증인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증인의 잘못된 지휘 때문에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법적 책임은 증인이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책임지겠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제가 그 짧은 기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국회에는 계엄 상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국회에 들어간 자체가 네.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후에 제가 추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 국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제 제가 과거에 인지했던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병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정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기자회견 때 이때 입장이 뭐 기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문에서 안보폰 뭐 테스트를 해보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네. 1m 떨어진 상황에서 그 얘기가 들렸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상대방 목소리가 들린다는 걸 확인하셨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끌어내라 국회의원 말 이거는 명시적으로 들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 이 말은 기억을 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그 150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을 때는 제가 이미 안에 있던 상황이었고 네. 예, 들어갈 수 없겠냐. 150명이 어디 있는 걸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때? 사실 그 상황에서 앞서 진술을 드렸지만 저는 법적인 부분을 전혀 몰랐고 이 또 뭐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네. 저는 사실 그 가결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150명의 숫자가 기억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150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령관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 드린 겁니다. 이 통화할 때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00시 36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인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 시점이 00시 34분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들어가고- 검찰에서 네. 33분 경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그때 다 TV에 중계되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 체크하는 거는 네. 별로 틀릴 여지가 없은 것 같은데. 그래서 33분에 들어갔고 창문을 깨고 네, 그 36분에 통화하셨다면서요? 36분에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통화할 때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36분에 창문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그때 거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안은 예, 의사당 건물 안이 아니고 예. 국회의원들 모여 있는 본회의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걸 묻는 저는 겁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제가 지금 정문에 막혀 있는 상황을 언론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당연히 지금 제가 소화기를 맞고 뒤로 물러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왜 못 들어가냐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근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령관은 유리창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 알고 있었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정문 안쪽에서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갈 수 없냐? 이걸로 지금 아니 유리창 받아들였습니다. 깨고 들어와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사령관도. 그렇습니다.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라는 통화를 거는 하는데 정문 안쪽에 있는 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못 가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정문 안쪽 홀. 예. 예.